2024년 주목할 만한 신제품 카시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총 4가지 카시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카시트 신제품 분석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디서도 아마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이와차가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들 중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제품들을 이제 소비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카시트 제조사인 다이치 블리바 모듈러라는 제품입니다. 모듈러 시스템은 하나의 베이스로 인펀트 카시트와 컨버터블 카시트, 이렇게 카시트를 꼈다 뺐다 하면서 베이스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은 한 번도 이런 제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이치에서 처음으로 이런 제품을 국내에 도입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중국 개발, 중국 생산 제품들이 무조건 허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 카시트들이 중국에서 개발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생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이치의 블리바 인펀트 카시트,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박인 게 유럽에는 코사토 에이콘이라는 제품으로 진출했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독일의 아데아체 테스트에서 역대급 점수를 받았습니다. 총 평가 점수 1.9점을 받았습니다. 5점 중에서 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높은 평가가 되는 거예요. 1점대의 총점을 받으면 상당히 좋은 카시트라고 평가를 합니다. 안전 총점이 또 따로 있는데요, 평가 종목 중에서 안전 총점은 1.6입니다 1.6이면 거의 유럽 내에서 난다 긴다 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장 하이엔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받는 점수예요. 정면 충돌은 0.7, 그리고 측면 충돌이 2.2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 제품을 베이스 사용했을 때 정면 충돌, 달려가다가 박았을 때는 거의 아기가 다칠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나올 수 없는 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카시트가 뒤보기 전용이기 때문이에요. 카시트는 앞보기 모드에서 점수를 다 까먹습니다. 5점씩 안전벨트가 신체의 한 부분에만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뒤보기 하는 것이 충격을 다 분산시킬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0.7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측면 충돌은 평이한 점수입니다. 2.2점이면 평이한 점수 중에서 약간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베이스를 빼고 3점씩 안전벨트로 휘둘러서 설치했을 때는 총 평가 점수가 2.4점이고 안전 총점 1.4점, 정면 충돌 1.0, 측면 충돌 1.5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감점이 좀 됐고, 그리고 정면 충돌 시에는 0.3점 떨어졌네요. 측면 충돌에서는 오히려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점수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치 블리바 인펀트 카시트의 스펙은 40cm에서 87cm까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몸무게는 13kg까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 1년 반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럽형 인펀트 카시트들 중에서 87cm까지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제 사용 레인지가 가장 넓은 제품들이에요. 대부분 83cm나 75cm까지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시트 무게는 4.8kg 수준으로 평이합니다. 물론 이 제품을 들고 다녀도 되겠지만 트래블 시스템에 끼워서 다니면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이 제품이 국내 가격이 기존에 다이치에서 판매하고 있던 리드픽스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왔던 베이스 인펀트 카시트인데 이게 한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베이스 포함해서요. 블리바 인펀트 카시트는 그 리드픽스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주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회전 기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듈러 기능이 들어가서 베이스를 나중에 출시되는 컨버터블 카시트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스토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했을 때 한번 충격하고
다음에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죠. 리바운드 스토퍼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와 대단하다가 아니고, 이 가격에 리바운드 스토퍼까지 준비됐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이 사이즈 당연히 있고 독일 아데아츠에서 탑급의 점수를 또 받았으니까,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춘 제품이 세상에 흔치 않고, 더더욱 대한민국에는 이런 제품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025년경에 분리바2로 해서 이 모듈러 시스템의 컨버터블 카시트가 출시될 거예요. 1월로 아마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맞춰서 어댑터가 준비된 휴대용 카시트 트래블 시스템이 또 출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인펀트 카시트, 컨버터블 카시트, 트래블 시스템까지 한 방에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동안 아이와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카시트 브랜드들과, 그리고 특히 다이치에게 우리나라 브랜드다 보니까 다이치가 이런 건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요청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런 제품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유심히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가격이랑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벡스에서 나온 아노리스 T2라는 제품이에요. 아노리스 T,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비쌌던 카시트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비싼 카시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컨셉 자체가 앞보기 전용 컨버터블 카시트인데 5점식 안전벨트를 빼고 에어백이 대체한다 라는 개념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혁신을 추구했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초기형 모델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T2가 나오면서 가격은 낮추고 개선해서 나온 그런 마이너 업데이트 리비전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사이벡스에서 최고급 모델이 나왔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제일 비싼 거 주세요 하고서는 구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벡스라는 브랜드가 디자인도 예쁘고 하이엔드 카시트 브랜드로서 입지가 단단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묻지마 구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입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구입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제품은 스펙상 이제 15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5cm, 17세까지 이 제품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아기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머리가 무겁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앉아있는 형태로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머리가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상태로 잠이 들면 이제 눌리게 되고 호흡이 또 막히게 될 수도 있어요. 뒤보기 카시트가 있는 이유가 아기를 거의 눕힐 수 있을 정도로 눕혀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타는 카시트일수록 뒤보기를 더 권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이 사이즈가 도입되고 15개월까지 뒤보기 사용이 이제 의무화가 됐죠. 유럽 내에서는 15개월이 지나도 만 2세, 만 4세, 최장 만 7세까지도 뒤보기를 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데 이제 아노리스 T는 우리가 혁신적으로 에어백을 만들었으니 뭐하러 뒤보기로 불편하게 애기들을 승하차하게 하느냐, 약간 요런 반대의 개념이 적용된 게 아노리스 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보기로 편안하게 애기들을 태울 수는 있지만 아기들이 그 레인지 내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그대로 앉아있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척추를 고추 세우고 앉아있는 형태보다 뒤보기로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가 잠잘 때 더 수면 중에서는 좀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노리스 T1의 경우에는 키 115cm, 만 6세까지 사용하기 하는 것이 스펙상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신형 T2로 오면서 이 스펙을 더 키웠어요. 125cm, 그리고 만 7세까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펙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좀 전에는 제일 어린 아이들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제품의 가장 끝에 있는 가장 큰 아이들의 스펙이 왜 125cm인가, 왜 115cm였나, 요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 유럽의 카시트들은 대부분 컨버터블 카시트들이 아이소픽스 전용이다 보니까 그 무게 제한 때문에 카시트의 사용이
105cm에서 끝났습니다. 그 105cm의 아기들은 대부분 만 4세 정도의 어린이들이에요.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하이백 부스터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어깨 벨트가 목을 지나가게 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아이들이 벨트를 계속 이탈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안전벨트 구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기에 하이백 부스터로 넘어가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소픽스 전용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의 카시트들은 컨버터블을 빨리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하이백 부스터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전 공백기라고 보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런 아노리스 T 125cm까지 책임져 준다. 우리는 3점식 안전벨트를 너무 이른 시기에 사용하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는 5점식의 뒤보기 카시트로 비세이프 스트레치가 있고 악스키드의 원이라는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미형 카시트들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안전벨트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5점식 안전벨트의 사용이 거의 몸무게 30kg 까지 가능하고 키도 125cm까지 5점식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앞보기로 체스트 클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 카시트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노리스 T는 아이소픽스 전용이지만 카시트를 경량화해서 허용 체중을 늘리고 사용 신장을 더 스펙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를 줄이는 그런 제품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아노리스 T2로 오면서 또 이제 에어백 임팩트 쿠션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임팩트 쿠션은 약간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형태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형태를 갖춰서 덜렁거리지 않게 만들고 한쪽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부모님께서 데리고 오거나 아이가 탈 때 이 에어백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꼬여가지고 오장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었다. 그리고 에어백이 그전에는 더 컸었는데 지금은 좀 더 슬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백을 제작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전장치 제조사인 오토리브라는 회사입니다. 오토리브는 이제 스웨덴의 자동차의 안전벨트 그리고 에어백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안전장치 전문 그룹입니다. 오토리브사. 거기서 이런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에어백을 최초로 카시트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에어백이 달리다 보니까 충돌 안전성 점수는 거의 전 세계 탑입니다. 앞보기 카시트로서 절대로 볼 수 없는 0점대 정면 충돌 점수가 나왔죠. 안전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그룸 많이 차지하는 뒤보기를 이제 쓰지 않고 앞보기로도 그런 대단한 안전성을 챙길 수 있다 라는 강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아노리스 T라는 제품을 1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비쌉니다. 카시트 비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싼 카시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비싸지만 제값을 합니다. 예, 안전하고 5점식 안전벨트, 하이백 부스터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만듦새도 좋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전에 아노리스 T1이 처음 출시됐을 때 무려 1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T2는 개선사항을 다 개선하고 그리고 가격을 더 낮췄죠. 이제 살만한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노리스 T2는 3점식 안전벨트 부스터 공백이 걱정이 되시고 미국 카시트 직구하기 싫고 뒤보기 카시트 싫고 좀 예산이 넉넉한 경우에 이 아노리스 T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현지 가격이 지금 800유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원인데요. 지금 국내에서 이 출시 가격이 129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지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눈탱이 맞는 느낌은 아닙니다. 원래 비싼 거를 그냥 비싸게 산다, 원래 비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와차 입장에서도 이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제품이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앞보기로는 이런 제품이 국내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뉴나 프루입니다. 프루. 뉴나는 이전에 메인스트림급 제품으로 모듈러 시스템을 선택했었어요. 되게 칭찬할 만한 행보였는데요. 아이와처는 항상 하나의 베이스로 인펀트와 컨버터블이 공유하는 제품 국내에 많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답해서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뉴나의 넥스트 시스템인데요. 뉴나 피파 넥스트와 토들 넥스트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모듈러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워낙에 높은 가격이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토들 넥스트라는 제품이 모듈러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펀트 카시트 보급률이 떨어지고 이걸 선택할 생각도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펀트 사용하지 않고 컨버터블부터 사용할 건데 굳이 쓰지도 않을 건데 모듈러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이런 제품을 내가 선택할 이유가 있나, 다른 경쟁사 제품을 선택하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토들 넥스트가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요. 지금 9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토들 넥스트의 어떤 그런 장벽 때문에 이제 그냥 인펀트 안 쓰고 컨버터블만 쓰실 분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토들 넥스트보다 좀 더 업데이트가 된 제품을 단독 모델로 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나온 게 바로 이 뉴나의 프루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뉴나 프루는 베이스 분리가 안 되고 인펀트 카시트와 모듈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독 모델이에요. 컨버터블 회전형 단독 모델이고, 토들 넥스트와 이 카시트 쉘과 베이스 형상이 동일합니다. 거기서 모듈러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회전형 똑같고, 이제 유럽의 뉴나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에는 토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 모델로 노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들어갔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모듈러로 대체하다 보니까 단일 모델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단일 모델을 노르를 수입하기에는 개발 시점이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프루라는 최근에 개발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루는 아직 아대하체 충돌 테스트는 없는데요. 토들 넥스트와 이제 베이스와 쉘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테스트 점수는 토들을 참고하시면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루는 토들 넥스트에 비해서 좀 의미 있는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토들 넥스트는 18kg까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듈러 기능이 빠지면서 조금 감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 같은 경우는 허용 체중을 19kg까지 1kg 늘려놨습니다. 1kg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만 4세 이상 됐을 때 아이들 1kg는 그 다음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준비된 상태로 넘어가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은 1kg라도 1cm라도 더 컸을 때 다음 하이백 부스터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카시트 브랜드들로서도 최대한 컨버터블에서 몸무게라도 확장시켜서 최대한 아이들을 오래 태우고 다음 단계로 넘기자, 약간 이런 의도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기존에 없었던 그 스마트 스위블 락이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외국의 아이사이즈에서는 카시트 뒤보기를 15개월 의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루 제품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15개월까지는 뒤보기로 쓸 수 있게 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나온 프루는 이제 영국 현지에서 400파운드 약 71만원 정도에 판매되고요. 한국에서는 91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시 초기니까 가격이 좀 높게 설정되긴 했는데, 향후에는 조금씩 이제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브라이텍스 듀얼픽스 프로, 요거랑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아이와차는 언제나 카시트 브랜드들의 건강한 경쟁을 좀 지지합니다. 경쟁이 있어야지 가격도 떨어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또 담합이 없어집니다. 이게 담합으로 가면 안 되고 경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뉴나에서 이제 메인스트림급 제품이 나왔으니까 소비자분들도 8, 90만원대 제품들 중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라이텍스 베이비 세이프 코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모듈러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브라이텍스의 저가형 인펀트 카시트 코어가 국내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40에서 83cm까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카시트 무게는 3.9kg로 3kg대면은 상당히 경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현지 가격은 베이스 없이 140파운드 25만원 정도 됩니다. 몇 달 전인 24년 5월달에 브라이텍스는 베이비 세이프 프로라는 제품, 인펀트 카시트들 중에 고급형이 있고 저가형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다 같이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증대 사진을 보면은 밑에 달려있는 베이스가 동일합니다. 코어 전용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들여오지 않고 이제 고급형인 회전이 되는 베이스를 여기다가 끼워 가지고 들여왔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브라이텍스가 회전이 되는 모듈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5G 베리오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베리오 베이스는 영국에서 250파운드 약 44만원 정도 하고, 여기에 호환되는 카시트는 베이비 세이프 프로, 베이비 세이프 코어, 그리고 듀얼 픽스 5G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듀얼 픽스 5G라는 제품이 모듈러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고급형 임펀트 프로가 있을 것이고, 저가형 임펀트 코어가 있을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모델이 선택이 가능하게 아마도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운기가 들어오네. 잠깐 어디로 갈 거 가요? 저 공원으로 가네. 길이네 안 되네. 네, 그렇다면 이제 브라이텍스의 지난 가격 정책을 좀 보면은 대부분 현지 가격에 비해서 1.5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가격을. 그렇게 됐을 때 베이비 세이프 코어는 우리나라에서 한 45만원 정도, 그리고 프로는 한 75만원에서 85만원 정도, 그리고 베이스는 75만원에서 85만원 정도 하고, 듀얼 픽스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이렇게 다 따진다면은 이제 뭐 세트로 구입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코어와 베이스 100만원 정도, 프로와 베이스 120, 130 정도, 듀얼 픽스와 베이스 120에서 130 정도 뇌피셜로 한번 짜맞출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요거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인증 날짜를 봤을 때는 이제 듀얼 픽스 5G의 인증이 아마 완료되어야 모든 구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국내에 그때 아마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브라이텍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시트 수입사예요. 유럽. 이런 카시트 수입사들이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제품 라인업 구성이 다른 카시트들 회사의 라인업 구성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이 라인업 구성이라는 것은 그냥 팔아먹는 거 종류가 아니라 카시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소비자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일 유명한 카시트 회사가 베이스가 달린 임펀트 카시트를 판다. 그러면 거기서 우르르 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제품을 가지고 산부인과에 가서 퇴원할 때 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듈러 카시트를 준비해 준다. 그럼 당연히 이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모듈러를 통해서 이제 베이스 하나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또 소비자들한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모듈러 시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버터블과 하이백 부스터 사이에 공백을 메워주는 제품이 이런 메이저 브랜드에서 하나 내주면 또 그런 제품들의 시장이 또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메이저 브랜드 회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브라이텍스는 그동안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베이스가 달린 임펀트 카시트를 도입했던 시기도, 지금 모듈러를 갖고 오는 시기도 사실은 늦어도 한참 늦은 시기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이미 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충분히 검증이 된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브라이텍스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회사로서 어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들 눈치 보면서 이제 들어갈 만하다 해서 들여오는 게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브라이텍스의 모듈러와 베이스 임펀트가 들어온다 라는 소식 자체는 굉장히 반가워해야 할 소식이죠. 그래서 다양한 양질의 제품들이 치열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소비자도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텍스의 이런 베이스 임펀트 카시트, 모듈러 시스템, 이런 제품들의 도입을 환영합니다. 이제 가격만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신제품에 대해서 한번 아이와차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잘 지켜보셨다가 출시 일정, 그리고 뭐 할인 일정 이런 거 챙겨서 조건이 좋을 때 합리적인 구입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아이와차 카시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